투자 리포트 주식에 발견한 SBS BG 앱을 다운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죠. 이 반도체는 기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당장의 직접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만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 파생 제품까지 관세 조치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 상하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죠. 보편 관세 15%를 즉각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한 건 사실 큰 이슈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좀 여겨졌었습니다. 오. 현재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된 상황인데요. 차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5%까지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분류가 되면서 당장 타격은 면했지만 이런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 때문에 언제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232조라든지 301조를 활용해서 상호관세를 다른 이런 보편관세들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이런 주식시장에도 리스크가 재점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관세 환급이나 이런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 관세 정책들이 변경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에서 뭐 텍사스 공장 설립을 비롯해서 대미 투자를 통해서 이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왔기 때문에 이런 대체 관세로 인한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시각으로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늘 업황의 바로미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기 성적표 기대치, 특히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기대치는 충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는 659억 달러였는데요. 네. 실제 발표치는 681억 달러 정도로 해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약 한 3, 4%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예,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 가이던스가 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인 약 한 728억 달러를 갖다가 웃돈은 최대 796억 달러, 800억 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시장 대비 높은 그러한 그 성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한 5, 6%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6% 이렇게 오르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보다 한국의 반도체들이 훨씬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진짜 핫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데일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 기업 주가에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실적 발표 직후에는 네. 이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3% 이상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다가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등락을 이어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됐는데요. 이런 상승분을 좀 반납한 배경에는 최근 뭐 이어진 AI 수익성 우려라든가 뭐 중국향 매출 불확실성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실적 기대에 따른 이런 단기 차익 거래 뭐 어느 정도 선반영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젠스낭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7년까지 예약된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비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근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세에 강세 보였던 마이크론 역시도 이런 쇼티지 현상이 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AI 수익성 우려가 또 다시 불거졌던 만큼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우려는 좀 과장되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 역시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익 전망과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은 반도체 시장의 흐름, 특히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자문역들이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1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예. 자, 이번 순위 변화가 메모리 시장 구조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 1위 탈환은 단순하게 이제 순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네. 메모리 산업 구조가 다시 짜이는 그런 재편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제 고려해볼 사항은 HBM을 중심으로 한 첨단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이제 부동의 1위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이 마켓시어를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갖다가 먼저 봐야겠고요. 그다음 먼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구간에서 네. 과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고마진 영업이익률이 무려 70%나 되는 이런 고마진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급자 우위인 셀러스 마켓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물론 이렇게 이런 초유의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도 언젠가는 또 조정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볼 때는 설비 투자 이런 추이를 계속 보면서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4 라인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네. 또 그리고 또 글로벌 리포트들도 이제 최소 올해까지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업황이 우호적인 올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뭐 자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HBM4를 선보인 데 이어서 벌써 차세대인 HBM4E까지 언급하기에 나섰습니다. 자, 7세대 HBM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6세대와 7세대 HBM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 또 시장 주도권을 가를 핵심 포인트는 뭔지 이것도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HBM4 양산 시작하던 소식과 함께 SK 하이닉스도 이런 양산 임박 소식에 이런 7세대 메모리 주도권 경쟁이 좀 빠르게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BM3E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도 당연히 2배 이상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약 40%가량 좋아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I 서버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올해 양산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세대, 그러니까 HBM4E 같은 경우에는 HBM4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이제 예. 확장판으로 좀 비율을 드릴 수 있겠는데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이런 고객사들이 또 원하는 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로 원하는 대로 고객 맞춤형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6세대 HBM4는 기본적인 이런 스펙들만 중요시 되었다면은 네. 7세대부터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런 맞춤 설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자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따지면 오뚜꾸띠르네요. 네, 맞습니다. 주문용으로. 이제는 빅테크들이 이제 어떤 형체로 어떤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서 HBM이 이렇게 설계가 맞춰질 수 있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쓰임새에 따라서 그 용도가 또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용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HBM4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기에는 공급 부족까지 예상되면서 결국 점유율 선점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은 물론 최근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창신 메모리와 비교해서 생산 대응력 측면에서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한데 글로벌 경쟁 구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예, 먼저 이제 HBM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가 지금 가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과 양산 경험에서 가장 이제 앞선 플레이어죠. 또 삼성은 이제 최근에 대규모 증설로 통해서 HBM4 캐파를 이제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은 북미 이제 고객 기반으로 해서 선계약 물량은 많이 있는데 전체 점유율과 수율 면에서는 아직 두 한국 업체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의 CXMT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부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HBM 로드맵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기술 격차와 제조 역량 면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는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세 공정, 적층 공정 그리고 또 패키지 기술의 새 영역을 동시에 잘 아우르는 그런 기술을 가진 곳이 한국 업체가 이제 유일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 그다음에 검증된 수율,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 이런 거 다 종합했을 때는 HBM4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 우위에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CXMT는 아직 그 역량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또 HBM 세대 그 교체 주기가 또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네네. 기술 완성도와 양상 속도를 갖다가 동시에 확보한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좀 높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편 HBM4 이후의 진짜 전쟁은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패키징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HBM4 이제 양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메모리 공정보다는 이제 칩을 쌓고 또 연결한 이런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누가 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해내면서 수율을 올려갈지가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HBM4 이후에 이제 칩을 뭐 12단 16단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는 이런 패키징 완성도가 성능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런 HBM4 전쟁은 패키징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여러 칩을 한꺼번에 쌓아서 녹여 붙이는 과정에서 칩 사이사이에 이런 빈틈에 액체 수지를 주입해서 방열을 강화하는 이런 MR 머프 기술을 토대로 이런 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적층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이런 채택하는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AI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율을 위한 패키징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반도체. 이제 거대한 산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패키징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패키징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HBM4 시대에 더 부각받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먼저 이제 HBM 관련해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D램을 갖다가 이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TSV라고 하는 실리콘 전통 가극을 이렇게 뚫어서 정기적 신호를 갖다가 이제 통하게 할 수 있는 3D 이제 메모리가 바로 HBM이라는 것이죠. 네. 이 적층 본딩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장비가 TC본드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향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로까지 추가로? 추가로 TC본드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야겠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세대의 기술로 보면은 이제 적층할 때 쓰이는 솔더 범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칩가리, D램 칩끼리 직접 이제 연결해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만드는 데가 이제 그 하나 비전의 자회사인 하나 세미텍이 지금 그 하이브리드 본드를 또 만들고 상용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저로 그 솔더 범프를 갖다가 정밀하게 올리고 적합하는 레이저 범핑 본딩 장비는 이제 국내에서는 다원 넥스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도 보면은 기판 쪽에서는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이제 HBM 전용 FC BGA라고 하는 그 기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공급 계약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하는지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잘 체크해놨다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잘 체크해놨다가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그럴 때 빨리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업체별로도 한번 기술력 관련돼서 그 이제 매칭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알아두고 네. 이제 실제 수주와 이슈와 매칭시키면서 접근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시 후에 주목해야 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또 이제 이번에 금운동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그래서 엄선해 드립니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 친구 추가해 주시고 금운동 종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알아봅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예. 자, 동메달 먼저 공개하기 전에 이번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들로 선별을 했고요. 네. 중소형주인 만큼 이제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동메달은요? 동메달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 예. 자, 이 오일 솔루션은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통신용으로도 쓰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그런 대용량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이는 강 트랜스시버를 만드는 그 핵심 칩으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자, 오이 솔루션은 이렇게 요즘 시대에 각광받는 AI 데이터 센터용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칩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 또 한번 비슷한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에 이제 성호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자회사가 이 강 트랜스시버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네. 주가가 바닥 대비 20배 이렇게 20배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와. 올해만 20배 올랐는데 예, 예. 그러한 이제 사례도 있는데 이 오이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바로 그 레이저 다이오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신 쪽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 강 트랜스시버의 수주까지 따낸다고 하면은 이제 실적과 스토리가 동시에 붙으면서 네네. 주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오이 솔루션을 동메달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비슷한 분야에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예, 이 그렇습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 예. 자, 동메달 기업은 오이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기업 공개합니다. 예, 은메달 기업은 다원 넥스뷰라는 기업입니다. 다원 넥스뷰. 예, 그렇습니다. 자, 다원 넥스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차세대 기술인 레이저 가공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AI 반도체의 패키지를 만들 때 그 네. 솔더버를 초정밀하게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 마운트 장비도 만들고요. 또 이제 HBM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의 핀 접합을 갖다가 자동화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 페브라스카이트 같은 태양광 같은 차세대 그 소재를 갖다가 레이저로 커팅하는 그런 장비까지 갖추면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넓혀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러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이제 엔비디아의 그 밸류체인에서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의 그 AI GPU용 강통신 모듈 공정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 솔더 범프 마운터라는 장비를 수주를 해서 네네.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이미 글로벌 패키지 생태계에서 이름을 올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다원 엑스뷰가 시가총액이 1,400억대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조금 그 낮은 이제 그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 향 그 밸류체인에 있는데 또 심지어는 양산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실적이 이제 그 찍히는 순간 네.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실적이 나올 그 순간에는 좀 다원 엑스부가 굉장히 좀 그 주가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이제 은메달 기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오늘 패키징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그 패키징을 책임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메달은요, 다원 넥스뷰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은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금메달 종목명이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이제 카톡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제 금메달 기업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기업은 이제 메모리나 그 낸드 모듈 같은 반도체를 갖다가 검사할 때 네네. 주로 이제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소모성 부품인 소켓을 끼워서 만드는 그런 그 테스트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할 것으로도 판단이 돼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이다. 이 부분이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김대준 자문위원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금메달 기업의 사업 분야가 마진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알짜 영업 그 구간인데요. 네. 국내외 이제 국내외의 대형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금메달 기업이 20%를 근접할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네요. 제가 늘 이제 기술 기업의 이제 진짜 경쟁력은 영업이익률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남아야죠 일단.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이제 금메달 기업이 기술력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금메달 기업이 하고 있는 테스트 소켓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유사 기업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유사 기업이 이제 ISC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조 원대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체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금메달 기업과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갭이 상당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좀 더 금메달 기업이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기준 영업이익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추고도 동종 업계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의미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고 판단해서 네. 이제 금메달 기업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장의 금메달 종목이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